상당한 키인데, 예? 예. 십성이 상당한 키인데, 이제 이 사용 방법을 잘 몰라요. 예. 거기 사용 방법이 잘 모르냐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그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습관이 생겨갖고 전부 다 일간만 기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나 아닙니까? 나인데 과연 내가 나를 아느냐 이거야.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생각하는 나와 너가 생각하는 나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를 보더라도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그 나와 배우자가 생각하는 나는 달라요. 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모, 내가 생각하는 자식이 나를 볼 때 또 어떻게 보냐 이게. 또 부모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달라요. 이게 전혀 달라요. 부부지간에 굉장히 같은 사건을 갖고도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 부부 싸움 올 때 보통 그러잖아요. 부부 싸움은 양쪽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분별할 수 있다. 한 사람 말만 듣고서는 일방적으로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하기 힘들다. 이게 뭐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근무해도 내가 회사를 생각하는 나와 회사가 나를 생각하는 나가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는데 회사는 근무 점수를 빵점을 준다고. 그거 왜 그래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나만 기준해서 써요. 나만 기준해서. 나만 기준해서. 난 내가 보기엔 내가 굉장히 잘난 것 같아. 똑똑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아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안 좋게 생각한다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너무 나에 대해서 한정을 진다고, 내가.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그런 습관을 칠래, 역지사지로.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고 여기 무토가 있다 하면은 간목이 무토를 보는 관점과 무토가 간목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내가 배우자를 보는 관점과 배우자가 나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나예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잘 몰라요. 그건 입체적으로 봐야지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준해서 통변을 해야 돼요. 이런 걸 기준해서. 그 십성의 의미와 작용도 공부를 하면은 많이 이제 새로운 이 십성도 그래요. 정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인도 한한 정인이냐, 난한 정인이냐, 조한 정인이냐, 습한 정인이냐, 또 간목 정인이냐, 을목 정인이냐, 병화 정인이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져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역지사지로 봐라 이거야. 그래야 입체적인 통변이 나옵니다. 요 점을 십성에서는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하이라이트인데, 여섯 번째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한난조습이나 식간십이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하평층파에는 여기서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거기도 굉장히 무궁한 변화가 나오는데 전혀 내가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다 잘못돼 있다, 지금. 지금 이 책을 내 생각 같아서는 현재 나온 역술소적 다 불살랐으면 좋겠어. 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 내가 잘났다는 것보다도 저 너무 좀 잘못된 개념, 그런 책이 나오고 또 그런 걸로 배운 선생이 가르치니까는 그 잘못된 개념이 자꾸만 잘못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모호한 거야, 뭐. 원래 사주 자체가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원래가. 시간 12지로 사주를 본다는 게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뭐 난해한 거지만 그 난해한 것도 그 개념이 잘못돼갖고 더 난해해지는 거야, 이게. 예? 그 옛날에 있잖아요. IMF 때 많은 그 똑똑한 애들이 직장을 나왔잖아요. 회사가, 나라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래갖고 운명이 무엇인가. 이래갖고서 그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이 공부를 했어요. 사주 공부를. 근데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답을 못 찾은 거야.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그래갖고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사주는 안 맞는다. 예, 안타까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할 때 이게 운명을 판단하는 것도 그게 뭘 최종 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무에서 다른 실무 쪽에서 활용할 분야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는 꼭 운명만,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꼭 운명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인사에. 예.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사주에, 이제 사주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뭐 기본 개념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또 중요한 관건 아니에요, 이게. 그것을 얘기한 고전이 뭐야?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난강망, 조우로 사주를 보는 관점. 적천수, 억강부약으로 사주를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자평진전, 격국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 관점. 이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여태까지 나온 것이.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혀 터무니없다 그런다면은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이건 뭐 쓰레기다.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남아난 거예요, 지금까지. 예? 남아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적용해 보면 잘 안 맞는다 이거야, 한마디로. 이게 뭐냐 이거야. 예? 아니,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이 사람 올해 합격하겠습니까?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막말로 동전 던져서 떨어져도 50%는 맞아. 어? 근데 사주를 그래도 공부했던 사람은 30%도 안 돼. 그게 현실이야. 뭐야, 이거? 어?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월지의 조건과 일간의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령합금, 무인기미 현진신사, 이모. 이런 사주가 있다고 이제 짓들이게요. 그럼 월지와 일간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절되느냐, 연결되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 월이, 이 연월은 있잖아요. 연월에서도 더 중심이 월이에요, 월. 그리고 일시에서의 중심은 일입니다, 일. 그래서 힘을 질 발휘하는 것이 일월이에요, 일월. 이거는 이제 보조 개념입니다.
보조개인. 그러니까 월은 뭐냐면 사회적인 기준이고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거. 선천적인 거. 또 부모 환경. 이게 월입니다. 일간은 뭐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 근데 자평진전이 옛날에 청나라 때 심해천 선생이 나왔는데 그때 시대에는 자평진전이 잘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사회적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신분 위주거든요. 신분 위주. 네. 그래서 변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는 이게 잘 맞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에 오게 되면은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도 물론 그 선천적인 거, 부모의 조건,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의사가 많이 활용되는 시대라고 지금 시대가. 네. 네. 그래서 이 난강망은 조를 중심으로 사주를 판별한다는 데면은 이 자평진전은 뭐냐면 월지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기준, 부모적인 기준을 더 많이 봐요. 네. 그리고 억부는 일간 기준으로 사주를 갖다가 측정하는 거예요. 일간 기준. 개인적 기준이 더 작용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일간의 조건과 월간의 조건을 잘 연결하는 거예요. 다 각자가 장점이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 장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너무 뭐냐면은 한 방면으로 한정돼 있다 이게 한정된 그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머지가 없으면 괜찮은데 나머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거를 우리가 융합을 시켜야 돼. 이걸 융합을. 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잘 연결이 안 되면은 겉돌아요. 계속해서 겉돈다고. 네? 계속해서 겉돌아갖고 만약 막 억부로 본다면 뭐 신앙하냐 신약하냐, 에? 혹은 뭐 신약하면은 뭐 인비가 용신이니까 인비운에 오면은 좋다. 근데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모르지만 30%도 잘 안 맞아요. 골치 아픈 거예요. 사주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서 한계를 느끼는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럼 또 격국으로 본다. 격국 용신으로 본다. 그것도 잘 안 맞아요. 30%도.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냐 이거야. 선생님, 말 끼어들어서 미안한데요. 네. 일간이 인비운에 신약한데 인비운이면 좋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 일간 자체가 공망이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 공망 있잖아요. 예, 예. 공망뿐만 아니고 신살 있잖아요. 예. 신살이나 공망은 필요도 하지만서도 내가 보는 기준에서는 생극 제야만 잘 알면은 그거 안 봐도 돼요. 그거 안 봐도 돼. 네? 그러면 인비운에 적응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공망 생각하지 마세요. 네? 괜히 뭐 쓸데없는 그 쓰레기만 자꾸만 집어넣어갖고 감정하는데 걸림돌 없는데 절대로 신살은 이 신살이라는 것은 지지의 관계에서 많이 나와요. 천간 관계에서는 천을기인밖에 없죠 거의. 예? 지지에서 다 신살이 나오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진살, 뭐 탕화살, 뭐 예를 들어서 귀문관살, 뭐 뭐 형살, 뭐 이런 게 다 신살이 되게 지지에서 많이 작용되잖아요. 지지는 기와 세가 있어요. 기와 세. 지지에는 기와 세를 잘 봐야 돼요. 기는 뭐냐면은
삼합이에요, 삼합. 새는 방국이에요, 방국. 기세가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다, 삼합에. 그리고 사오미다, 이건 방국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형, 오호자형, 술미형, 뭐 이런 건 당연히 나오잖아요. 기와 새가 부딪히면서 나오는 게 신살이 많아요. 예? 뭐 사술 만나면 원진이다, 뭐 귀문간살이다, 뭐 이렇게 되고, 인미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이거 생극제화만 풀면 다 해결이 돼요. 생극제화와 한난조순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되는데, 그 신살이 나오게 된 동기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가 여러분들이 많이 완성이 되면은 뭐 때로는 신살도 쓸 수 있고 이래요. 그렇지만서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살을 얽매이지 말아요. 그건 맞지도 않고, 예? 생극제화만 잘 알면 돼요. 생극제화라는 게 오행의 관계 아니에요. 한마디로 오행의 관계. 그쵸? 생하고 극하고 재하고 화하는 게 다 오행의 관계 아닙니까? 오행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것만 잘 알면은 다 해결돼요. 예? 뭐 하다가 내가 중단했는지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뭐 하다가 내가 중단됐죠? 내가 생각이 안 나. 근데 이 적천수는 억강보약을 기준으로 사주의 중화와 편정을 기준으로 세력의 변화를 논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중화라는 개념 여러분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중화. 이 중화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화. 그래서 사주가 적천수 해석 보면은 사주가 중화되어야 좋다 이러는데, 개뿔이에요, 개뿔. 개뿔. 중화된 사주는 안 좋은 거예요. 이 중화라는 개념을 후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잘못 해석한 건지, 공부를 잘못해서 적천수 저자가 중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중화 개념이 상당히 잘못됐어요. 보통 알기로는 중화돼야지 사주는 좋다 이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 생명력, 이건 에너지거든요. 예, 에너지. 에너지가 강하게 태어났느냐 약하게 태어났느냐는 이 기울기로 봐요. 기울기는 세력이 편돼야지 기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이 많다든가 화가 많다든가 토가 많다든가, 이게 어느 한 세력이 많으면은 중화가 안 되죠. 편향된 거죠. 편향된 거 아니에요. 그 편향된 것이, 이렇게 편향된 것이 이게 생명력이 강하게 타고난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많이 보지만, 그 부자 됐다, 뭐 잘 나간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얘 중화된 것이 좋은 건데 이거 세력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크게 성공했나, 이런 사주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이 세력이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좋은 사주라기보다는 그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큰 좋은 일을 하면 크게 잘 되고 나쁜 일을 해도 크게 나쁘게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엔트로피가 감소된 상태에서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심장 체크할 때 쭉 이렇게 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움직이다가 죽었다 하면 찌 가잖아요. 예? 생명력이 발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중화된 거예요. 그럼 생명력이 발동이 안 돼요. 그 끝난 거예요, 인생. 그래서 지금 잘못된 개념 자체가, 중화라는 개념이 어디서 냐면은 원래 볼 때 기울기가 강한 사람들이 생명력이 에너지가 강하게 태어났는데,
이것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는 뭐야?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것을 그 기운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 네, 그것이 중요하라고. 애초에 명 자체가 뭐 오행이 뭐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다 있고 뭐 이런 게 중요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개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사주를 보게 되면은 공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어? 그래서 이 월의 조건과 일의 조건이, 일간의 조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월간의 조건이 관인으로 돼 있다. 혹은 식상재로 돼 있다. 관인으로 돼 있으면은 월이 주도하는 거예요, 월이. 월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하면은 그 월의 조건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갖고 사는 거고, 만약에 식상재로 돼 있다면 내가 월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에? 내가. 그러니까 월이 관인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사회적 조건이라든가 사회적 시스템, 이런 선천적인 조건에 내가 순응해 가는 거예요. 순응해 가는. 네. 내가 순응해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알기 쉽게 일러서 학생이면 모범생이에요. 선생 말 잘 듣고 부모 말 잘 듣고, 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사회에서도 모범사원이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재관이 강한 사람들은 일을 맡기면요, 일 잘해요, 아주. 책임감 있게 잘하는데, 식상이나 이런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딴지 걸어요, 딴지. 생각이 다르거든. 어? 시키는데, 아이, 저렇게 하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시킬까? 어? 그러면은, 월의 부모라든가 상사라든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놈이 이거 버릇없는 놈이 돼버리는 거야.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네가 뭐 잘났다고 따지고 하냐.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뺀치 놓죠.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이 생각을 자꾸만 바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그래서 천재들이 외로운 거예요. 천재들이. 옛날에 에디슨 선생이 에디슨 보고 1 더하기 1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에디슨이 1이다 이랬어요. 선생 입장에서는 2가 나와야지 정답인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러니까는 이게 지지는 아니야, 이렇게 선생 기준에서. 근데 얘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벌써.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에? 근데 옛날에 그 기득권에 얽매였던 사람은 그것을 수용을 못 한다고요. 에? 그래서 역사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감각, 새로운 이런 사고방식으로 역사를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식상이나 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월에 개입을 해서 월을 주도해 나가는 거고, 관이나 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관이 주도하는 거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간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인으로 있는 사람은 이제 조직생활이 좋죠. 조직생활에서 시키는 일은 잘해요. 근데 창의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모, 정미, 을살에는 사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인데 거의 뭐 화토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화토로. 이런 사람은 물론 그 초장에 자기가 벼슬을 했지만서도 나중에 이제 그 천주교 문제 때문에 19년 귀향을 갔죠.
그래 이 사람이 운이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이렇게 가요. 여기 아주 임자, 개축년에 아주 외적으로 볼 때는 완전 힘든 삶을 살았죠. 귀양 갔으니까. 근데 이게 꼭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때 이 사람이 무수한 책을 발간했어요. 아주 목민심서 이런 책들도 이때 발간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열이거든요. 열. 예. 사주 종화가 열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요새로 말하면 기능이나 기술의 장이냐. 굉장히 뭐를 만들어내는 힘이 강해요. 만들어내는 힘이 강하다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식신과 화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죠, 상당히. 이런 사람이 누가 윗사람이 이렇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이 사람 안 해. 그런 게 안 맞아, 이 사람은. 차라리 어느 하나 일을 딱 맞춰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면 아주 잘하죠. 네? 아주 잘하죠. 관인으로 돼 있는 사람은 시켜야 해요. 시켜야. 시키면 잘해요. 그거는. 그 일 했으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자발적이 되질 못해. 이 사람은 임수가 조우를 하고 있지만서도 이제 사실상 관적인 인연은 약한 거죠, 상당히. 관적인 인연은 약한 거죠. 근데 이렇게 열이 있는 것이 수가 압축이 되잖아요, 열을 갖다가. 수가 압축을 하면은 빛이 나요. 열은 이렇게 수가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빛이 나요. 그래서 정신적인 업적은 많이 이루었죠. 이제 외부적으로는 자기가 상당히 참 우리가 볼 때 뭐 벼슬도 있고 귀양 가고 요새로 말하면 감옥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 데서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저 책을 많이 발간했잖아요. 훌륭한 책들을. 그 빛이 나는 거다 이게. 그리고 이 사주는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 오와 미는 습열을 발생해요. 습열. 그래서 이렇게 자나 축이 올 때 있잖아요. 습열이 굉장히 발생해요. 이렇게 습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적응이 안 돼요. 이렇게 앞길이. 왜냐면 여러분들 저기 사우나, 습식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 봤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증기 올라가고 앞이 안 보이죠. 봄에 뭐냐면 날이 따뜻해지면 안개가 팍 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런 사주들도 그래요. 자기 개인적인데 이런 사람은 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자발적으로만 유도시키면 잘 해나가요. 근데 이 시키면은 이제 잘 안 맥히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 관인은 월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에 개입을 하는 거고, 이걸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식상이나 재면은 내가 월에 개입을 해서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제도를. 내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 요가 내 기본 개념만 지금 얘기했는데 이것이 격국과 일간 왕세를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조절하는 방법. 이게.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여기 이제 이런 사주에서 인월 뭐 경인에 여기에 병인이 있다. 원래 인월이면 하나기 때문에 조우상으로 병화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 이렇게 돼 있다 한다면은 내가 신약하기 때문에 이거 뭐 7살이니까 내가 큰일 났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은 부모도 좋고 취직 잘해요. 직장 잘 다녀요. 뭐 신약해서 못 다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만약 여기에 경자다 그러면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이 잘 돌아가잖아요, 이게. 기가 잘 통하잖아요. 또 사주 보는 게 하나가 또 알아야 될 게 기가 잘 통하냐, 통기가 잘 되냐, 막히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기운이 잘 돌아가면은 기능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기운이 안 돌아가면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병 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통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몸 아파서 한의원 가면은 침 맞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다 통기시키는 거예요. 통기. 기운을 통기시키는 거예요. 사주도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으로 사주를 보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원래 격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상관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좌우묘유는 정기를 격으로 잡는다 그랬는데 이 상관이 뭐에 묻혔어요? 토에 묻혔죠. 토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토에 묻혔죠. 상관이 상관의 역할을 못해요. 토에 빨려 들어가 버렸다고. 그럼 여기 이 사주에서 대표하는 거는 재 아니에요, 이거 재. 이 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상관격 그런 게 아니라 상관격이 변해서 재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격이. 근데 재격이 됐는데 이 재가 너무 강하잖아요. 간목이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주 보기가 답답하면 왕한 것이 뭐냐 이걸 보세요. 그 사주에 왕한 것이. 최소한도 2개 이상이면 왕이에요. 근데 그 2개 이상이 일시에 있으면 더 왕하죠. 요거는 밖이에요, 밖. 요건 밖이라고. 그러니까 요것이 직접적으로 작용이 많이 되고 요거는 간접적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왕한 것이 있으면 왕한 것을 중심으로 보세요. 그래서 종격이 아닌 이상 왕한 것이 있으면 왕한 것을 해결하면 돼요. 왕한 것을. 그럼 얘가 이런 사주는 종격이 아니니까 토가 왕하잖아요. 토가 병이에요, 한마디로. 토가 병이다 이거야. 그러면 토가 병이면 토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은 극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극설로. 극은 뭐예요? 토를 해결하는 극은 목이고 토를 설하는 건 금 아니에요, 금. 그럼 모군이나 금운이 좋은 거예요, 모군이나 금운. 이 사람은 모군이나 금.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지에 금운이 왔다. 어휴, 이거 죄가 많은데 또 뭐 금운이 오면 살도 왕해지고 더 나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직장생활 잘해요, 이때는. 에? 신앙신약으로 볼 땐 금운이 오면 약한 게 더 약해지니까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화운이 오면 좋으냐?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운을 보는 방법도 지금 전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운을 보는 방법도. 어떤 사람이 용신을 잡아놓고 운을 판단하는데 틀렸어. 그러면은 이때 좋았죠? 아닌데요? 나쁜데요? 이러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용신 잘못 잡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요. 용신을 잘못 잡을 수도 있지만 용신을 잘 잡았어도 왜야? 그 생극제화라든가 이 식간의 체성 뭐 이런 걸 잘못 알아갖고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아까 기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런 병에 걸려갖고 30년을 왔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패턴을 후학들이 걷고 있더라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에? 그러면 이거 화운이 좋으냐? 근데 우리가 운세 판단할 때 있잖아요. 천간은 천간끼리 보고 지지는 지지끼리 봐야 돼요. 천간을 지지로 대입하고 지지를 천간에 대입하면 안 돼요. 에? 물론 간접적인 효과도 있지만서도 기본이 그래요. 천간은 천간끼리 대응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대응해야 돼요. 에? 그러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목화운이 좋다, 금수운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시정해야 될 문제예요. 목도 간목, 을목이 있고 임목, 묘목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얘기하냐고. 간목이 좋을 때 을목이 나쁠 수가 있고 을목이 좋을 때 간목이 나쁠 수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그냥 목화운이 좋네, 뭐 금수운이 나쁘네, 뭐 이런 식으로 퉁쳐서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뭐냐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도 여러분들이 지지로 화운이 올 때는 뭐예요? 가뜩이나 조열한 사주인데 나쁘죠, 당연히. 근데 천간에 병운과 정운, 화운이 올 때 어떻겠어요? 정운이 올 때는 임수를 합거해서 나쁘죠. 유일한 조우의 개념이고 금생수, 수생목화는 통하는 역할을 하는데 합이 되니까 통기가 안 되죠. 근데 병화는 그럼 같은 화니까 나쁘겠네요. 병화는 좋아요. 병화는. 병화는 식진생제 잘해요. 천간과 지지의 작용이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정축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기묘는 묘운이 괜찮은데 임목은 같은 목이라도 인호술이 되니까 나쁘죠, 이게. 겉으로는 임목이지만 내 사주에 와서 인호술로 돼갖고 화로 바뀌잖아요. 화를 더 많이 만들어내죠. 그러면 요런 거는 어떠냐? 임목이 나의 녹 아니에요, 녹.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임목은 뭐예요? 비견 아니에요, 비견. 그러니까 비견이라는 것은 나의 지인, 아는 사람, 친구,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다 소개해 준다든가 뭐 같이 사업을 해보든가 이러면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임목이 나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요. 인호술로 변하잖아. 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 양두구육이라는 말 있잖아요. 겉으로는 양의 얼굴로 나를 위하는 척 왔다가 나를 빼먹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아셔야 돼요. 이런 걸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아까 뭐라 했어요? 목이나 금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이나 금으로. 근데 이런 거는 목이 들어와도 안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최악이죠, 이 사람한테는. 여기 극당하고 유일한 통로 아니에요. 남편 복 없죠, 한마디로. 이 경금의 남편 복이 뭐예요? 임수 아니에요, 임수. 금생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무토가 임수를 작동을 멈추게 하면 금극목이 되잖아요. 그럼 남편이 나를 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사별 빼놓고요. 사별 빼놓고 이혼이나 별거나 각방 쓰는 거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도장만 찍었냐 안 찍었냐지.
똑같은 같은 현상이에요, 이거. 이럴 때는 이제 남편이 도움은커녕 사고를 자꾸만 치죠. 사고를. 사고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게 뭐냐면 돈을 못 버는 것도 있지만 내 주위에 가까운 자식이나 남편이나 혹은 주위 사람이 사고 쳐갖고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 나가는 경우가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야. 아프든지 사고 치든지 뭐 이러면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야 할 돈이 안 되면 모르지만 그래갖고서 돈이 안 모이는 사람 있잖아요. 뭘 돈 좀 모일까 하면은 뭐 사고가 나갖고 땡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월지의 조건과 일간의 조건을 잘 연결해서 어떻게 이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그리고 이렇게 재가 많으면요, 이게 돈이 아니고 이게 일이에요, 일. 재는 일이거든요. 일이 많다, 이거예요, 이게 일이. 그러니까 일이 많은 만큼 뭐가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은 쥐꼬리만 하고 일만 많고 바쁘기만 하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기운이 이게 잘 돌아가질 않은 거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 이것이 뭐 수운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든가 뭐 이렇다면은 이런 거는 지지가 수운이고 천간이 화루가 그리고 천간 지지가 같은 운이라도 있죠. 천간이 뭘 달고 오느냐, 천간이 지지를 뭘 달고 오느냐에 따라 운이 달라져요.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수가 화를 달고 오든지 만약에 그럼 이런 사람은 병자대운 같은 데 좋아요. 이 사람은 병자대운. 이런 사람들은 수가 목을 달고 오든지 목이 수를 달고 오면은 더 좋겠죠, 이게. 그러면 혹은 금이 수를 달고 오든지 이런 것도 좋고. 그거 배합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난강망이나 적천수나 이렇게 자평진자는 좋은 이론은 이론인데 한정된 관점에서 봤다 이런 얘기죠. 그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강망 같은 거는 이제 환경적 작용이 강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가 잘 돼 있으면은 일이 술술 풀리고, 조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일을 해도 굉장히 빡세게 일이 되죠. 힘들게 일을 만들어 가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반대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너무 편안하면은 사람이 게을러져요. 지루해지고, 인생이. 의욕도 없어지고. 뭐가 잘 안 되면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활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밥하면 밥 들어오고 돈 하면 돈 들어오고 뭐 안 되는 게 없으니까는 의욕이 없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되게 이제 조가 잘 안 되면은 사람들이 전투력이 강해요. 독해집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해갖고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죠. 굉장히. 안 되면 대기하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되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억부는 개인적 기준에서 운명을 관찰하는 거고 자평진전은 사회를 기준해서 이제 운명을 판단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격국이나 억부나 조를 이게 사주를 보는 형식이지만서도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활용해야 돼요. 뭐 여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바둑 두는 사람이 있지만도 바둑 공부할 때 정석을 배우라 그러는데 고수가 되면 정석을 버려라 그래요. 거기 틀에 얽매이지 말아라. 우리가 운동을 배워도 태권도를 배워도 처음에 형식이 있잖아요. 그걸 배우지만 그것대로 한다면 싸워다 맞아 죽어요. 얼만큼 변화가 많은데. 그러니까 기본을 배우되 고수가 되면 그것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운의 기륜과 성패는 이제 뭐 아까 같이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자연 생태적 물상, 이 모든 만물은 이렇게 자연을 따라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습성과 변화를 잘 연구하면은 아주 재미있고 정확하게 운명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유, 정미, 무술, 무오라는 사주가 있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 자연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연적인. 뭐 격국이 어떻고, 뭐 십성이 어떻고, 뭐 용신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냥 자연으로 본다면은 그 미월달에 태어난 거 정화 옷을 하고 상당히 조율하잖아요, 사주가. 에? 딱 보면 그냥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거기다 겨우 설기하는 것이 저 멀리 가 있고 유금이. 에? 설기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건 세속에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세속에. 내 뜻대로 풀리는 인생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옛날에는 세속에 인연이 없는 사람은 절에를 많이 갔잖아요. 너는 절이나 가라. 종교생활이나 해라. 근데 이 사람은 절에도 못 가요.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미월달이기 때문에 못 가요. 미월달이기 때문에. 왜 미월달이면 못 가냐? 우리가 저기 토일주를 볼 때 가색격 그러거든요. 가색 토일주는 가색격이다 그래요. 가색격. 가색격인 건 이건 심을 가짜고 이거는 거둘 색이에요. 심고 거둔다. 이게 가색격이에요. 이게 가색격인데 이 토라고 그래서 아무 때나 가색격이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기 이렇게 여기 축월달이면은 축월달에는 뭘 심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주가 내가 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놔두고 하여튼 요런 사주가 있는데 뭘 우리가 심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해? 봄이나 여름에 심고 거두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가예요, 가. 뭘 심어야 돼요. 뭘 심는다는 거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정신적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정신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 미월달이라는데 한계에 부딪힌 거야, 이게. 예. 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심고 거둬야 되는데, 이 밭이, 넓은 밭이, 예?
이렇게 물도 하나도 없는 조열한 땅에서 뭐가 되냐고, 한마디로. 에? 그 이런 사람은 인생을 논할 필요 없고 운명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시다 가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에? 이런 사람한테 뭘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운명이 일찍이 부모를 여여갖고 남의 집에서 지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집을 나왔어요. 만약에 다 인연을 만나서 살겠지만서도 이런 사람, 우리가 이제 입양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입양하면은, 만약 이런 사람을 입양을 했다 하면 그 집안이 망해요. 어? 얘가 떠나지 않으면 망해요. 얘 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풀 하나 나지 않는 그런 땅에서 어떻게 그 집안에서 호사스럽게 살 수가 있냐 이게요. 부잣집에 가도 부잣집 망한다니까. 어? 그래갖고 가출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갖고 그냥 떠드는 거야 그냥. 그래도 이제 정유, 병호, 울사, 갑신, 계묘 이렇게 할 때, 요때 갑신, 계묘 운에 그래도 애 딸린 과부를 만났어. 그래서 살았는데 계묘 운에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고 그 엄마 따라서 왔던 애도 가출했어. 나가버렸어. 여기서 물이 들어오면 여기서 물이 남아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임자라든가 개라든가 이렇게 온다면 좀 몰라도 이렇게 와갖고 그 개수가 버텨나가겠냐고 여기서. 땅이 여러분들이 비가 오면은 원래 우리가 상식으로 비가 땅에 스며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딱한 마른 토는요, 비가 예를 들어서 3박 4일이나 일주일 동안 오기 전에는 잠깐 오는 거냐 그냥 흘러가 버려요. 스며들지 못해요. 물이 튀겨. 그냥 가버린다고. 어? 그런 게 자연물상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여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여자는 버티질 못하는 여자다. 가버리는 여자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살 팔자라면은 나왔을 거고, 죽을 팔자니까 거기서 죽은 거지. 이런데 뭘 심어도 제대로 나겠어요? 이렇게 메마른데. 그럼 이런 사람 피부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게 자연물상으로 보는 거예요. 토가 갈라지잖아요, 마르면은. 그러니까 피부에 주름 많죠. 이게 이런 거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상도. 그게 자연물상이에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턱 보면 뭐 격국이고 뭐 신앙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더라도 그냥 나와요, 그냥.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걸 인지를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손님한테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느냐 이건 문제예요. 그땐 거짓말도 좀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몰라서 거짓말하는 것과 내가 알아서 거짓말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사람을 유의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개운법 많이 얘기하잖아요. 개운법.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필요한 사주인데 목이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개운법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운법도 목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개운법도 할 수 있어요. 알기 쉽게 얘기해서 목은 뭐예요? 목은 생명력이거든요. 나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걸 해라. 또 운동을 좀 해라.
근데 그렇게 이제 개운법이 뭐 색깔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많이 얘기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나한테 개운이 되느냐, 또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근데 돼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야.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뭘 했으면 금방 다음 날에 뭐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진짜 그렇게 했더니 개운이 되네. 이렇게 되면 그만 알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자기 원래 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속해야 돼요. 끊임없이 지속해야지. 그러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뭐냐면은 아까 동일사주 얘기할 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연을 맺어 나갔냐. 내가 인은 있어요. 인. 근데 연을 어떻게 맺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을. 네. 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연에 따라서. 네. 그 인간이 위대한 점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만일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면 다 로봇이에요. 로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 이게 로봇이라고. 하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가 받아온 여건은 달라도 나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게 그 장점이 자유의지라고요. 네. 그렇게 돼서 그런 걸 보고 2월이라서 스님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사주가. 네. 2월이라서 스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월이라서 뭐가 안 돼요? 스님이 안 된다. 절에 못 왜 이유가 뭔가요? 정신적인 일을 못한다. 아니 미월은 뭐야? 아까도 있잖아요. 뭘 키우는 거 아니야? 키우는 거. 2월이 키운다고요? 수월이면 갈수 있는 거죠. 아까 가색 그랬잖아요. 가습기계. 가는 뭐야? 심을가죠. 심을가. 여름에 뜨거운데 그걸 심는다고요? 그래도 2월에? 잘하잖아요. 잘하. 여름에 뜨거우면 이 화초가 안 자라고 이 나물이 안 자랍니까? 심는 거는 봄에 심지. 봄에도 심고 여름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 심는 거 못 봤어요? 여름에 그 뜨거운 그 땅에다 아유. 심는 게 여름에도 다 심어요. 여름에 심어서 여름 끝말에 심어서 가을에 재치하는 게 뭡니까? 뭐 야채들 배추가. 배추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때는 심으면 난다 이거야. 겨울에는 온실적인 방향법을 택하지 않으면 나지 않죠. 일반적인 자연에는. 그렇지만 여름에는 심으면 난다 이거야. 그러면 갑격이라서 그러면 스님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현실의 물질에 자기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 그쪽에 이제. 예. 그래서 스님이 안 돼요. 이런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은 절이나 혹은 뭐 이런 데 가서 한번 내가 정신 좀 추스리고 좀 부처님한테 뭐 좀 이렇게 저거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뭐 절을 가든지 뭐 산을 올라가든지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말고 나물 캐요. 버섯 나오면 버섯 따고 뭐 나물 있으면 나물 캐고 막 이래요. 가다가 자기 목표는 원래 그걸 목표였는데 가다가 보면 막 그런 거 해요. 예? 그 이 사람 뭐야 이게? 이 사람의 성향이 생산적인 성향이야. 예? 생산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냥 못 가요. 정신적인 면에서 치중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아무리 있어도 그냥 올라가요. 자기 목표대로.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가가 있기 때문에. 색이면 안 그래요. 색이면. 어두면은. 그래서 아까 얘기하려고 추월달의 기토일주 같은 거는 이건 같은 가색격이라도 색이에요. 색.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야? 정신적인 쪽 일을 많이 해요.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쪽 일을 하는 사람은 꼭 뭐 종교의 길을 간다든가 뭐 꼭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뭐예요? 남을 가리키게 돼요.
되게 선생을 한다든가, 예? 뭐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어떤 이 공부를 갖다 남한테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그런 것도 정신적인 일이에요. 예? 근데 생산적인 사람은 직접 뭐냐면은 뭐야? 내가 호떡을 팔든지 배추를 팔든지 팔아야 돼요. 직접으로. 그런 사람은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코드가 잘못돼 갖고 원래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운이 생산적인 운으로 흘러가면 교수가 내 요번에 특허 냈는데 요거 돈으로 사업을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교수직 떼치고 사업해요. 근데 안 돼. 안 된다고. 망해. 에? 그러면 이 사람 빚을 많이 지고 이래서 갖고 이제 교수직 나왔으니까 공부한 건 있고 그러니까 시간 강사 하면서 시간 강사 돈 됩니까? 안 되죠. 하면서 호떡해. 호떡 팔아. 이런 이중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만약에 본강의에 들어가면 그런 것도 더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얘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연운하고 세운을 차이점을 알아요? 연운과 세운. 대운하고 세운이 아니고요? 어? 대운하고 세운이 아니고. 연운과 세운. 내가 셋자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세운. 우리가 1년 신수를 볼 때 연운을 본다, 세운을 본다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연운과 세운이 다른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나 그럴 쯤에 연운은 뭐고 세운은 뭐예요?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운과 세운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 있어요? 연운은 누구한테나 공통되게 오는 운이 연운이에요. 올해 이민년이다 하면 이민년은 나한테도 이민년이고 여러분한테도 이민년이에요. 공통적으로 오는 거예요. 연운은 내 게 아니야. 객이야, 객. 내 게 아니라니까. 대운은 내 거야. 대운은 나한테서 나온 운이에요. 근데 연운은 내 게 아니라니까. 객이라고, 객. 손님이라고. 그러면 세운은 뭐야, 그러면? 이민년이 나의 이민년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의 이민년이 될 수가 있어. 나의 이민년일 때 세운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의 이민년과 선생님의 이민년이 다르죠. 이민년이라는 것도 똑같은데 작용이 다르잖아. 나의 이민년과 여러분들의 이민년이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이민년에 대박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민년에 망한 사람도 있고. 어? 개개인한테 적용시킬 때 그때 세운이라 한다 이 말. 그렇죠. 내게 될 때 세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군이라는 말 들었죠? 세군. 세군이라는 말 알아요? 올해 이민년이다 하면은 세군이 뭐예요? 세군이 임이에요. 임. 천간이 세군이에요. 세군. 이 세군이 뭐냐면은 여자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군대로 말하면 당직사령이야. 당직사령. 당직사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대가 있으면 낮에는 대대장이 관할하잖아요. 근데 대대장이 퇴근하면은 자기를 대신해서 이 대대를 관리하라 하고 임명을 준 게 사령이라고. 그렇잖아요? 그 당직사령관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민년은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당직사령관으로 올해 이민년은 네가 관할해라 이거야. 네가 임수 네가 관할해라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월운이 나와야 돼요. 이걸 기준해서 월운이 이민년 하면 정인목 이민 월지가 월운이 나오잖아요.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뭐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월운을
어디다 대입하냐 이게. 지금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월운을 사주에다 대입할 거예요. 월운이 좋냐 나쁘냐 판단할 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이 세군의 부하들이에요. 세군의 부하. 에?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경금일주다 하면 이게 지금 식신 아니에요. 만일 십성으로 분류하면은. 근데 그렇게 분류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건 비견이야. 비견, 겁재, 에? 식신, 상관 이렇게 분류해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이게 세군이기 때문에. 여기 사령이 아니야, 사령. 에? 뭐 일지는 말할 거 없고. 에? 근데 보면은 월운이나 일지를 갖다가 자기 사주에 대입해갖고 뭐 오르는 일진이 좋네, 나쁘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점이에요, 점. 오죽개처럼 점이라고. 그건 점을 볼 때는 자기가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사주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게. 사주 보는 정확한 방법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민년의 사건, 사고가,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대우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요. 대우는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이고, 사건, 사고는 세운에서 일어나요. 사건, 사고는 세운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건, 사고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일이 사건, 사고로 이제 생각이 들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륭사가 다 사건, 사고예요. 기륭사가. 돈 버는 것도 사건이고, 돈 잃는 것도 사건이고. 그런 것은 뭐냐면은 세운에 일어나요. 네. 대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운은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이런 기본 개념도 지금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월운이나 일지는 원래 정확하게 사주를 볼 때는, 논리적으로 볼 때는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입하냐? 이렇게 저 십성을 대입할 때 이렇게 이제 RA 대입하고,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은, 지지로는 인오술이죠. 인은 천간으로는 무병갑이죠, 이게. 그러면은 무토, 천간으로 볼 때는 무토, 병화, 간목, 요때 사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이때 마디야, 마디, 그게. 마디. 지지로는 인, 오, 술, 이렇게 나가요. 물론 다른 데도 이제 영향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마디 때, 넘어갈 때 뭔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때 결정이 많이 나와요. 좋은 일이든 나쁜. 그걸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운이 있잖아요, 운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개묘년 아니에요. 그러면 개묘년 입춘날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상으로는 입춘날부터 들어오는 건데 미리 들어와요. 그러면 개묘년은 뭐예요? 개묘년은 해묘미 궤도 아니에요. 해묘미 궤도. 그죠? 그러면 해월달부터 개묘년의 기운이 들어와요. 해월달부터. 그러니까 개묘년이 내가 사주를 봤을 때 개묘년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 연 자체는 나한테 내 사주하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연 사주는 나의 사주에 개입을 하는 거지만 월이나 일지는 연을 개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을 내 사주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야? 이 해묘에는 해월달부터 기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개묘년의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묘년이 내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운이다. 그러면 해월달부터 징조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징조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개묘년이 됐으면은 개묘년에 그다음에 갑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완충기라니까 이민년과 개묘년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민년은 흘러가는 거고 퇴기가 되니까 개묘년은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그게 뭐든지 그래. 이민년은 작년 7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이민년은. 이거 이제 풀이하려면은 이제
그 마디가 또 있고, 양은 음에서 발동이 되고, 음운양에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건 나중 문제고, 하여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음보는 법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대의 변화를 잘 봐야 돼요. 이 시대의 변화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봉건주의 사상이 많아갖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류 역사를 보면 사상이나 종교적 도구마라든가 이런 거, 뭐 이념, 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또 정부의 규제, 뭐 옛날에 뭐 전두환 시대 때 장발 다 잡아갔잖아요. 그게 뭐 큰 죄예요? 그때 규제가 그랬다 이거야.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아올 때 얼마나 이 사상적인 것에 의해서 의식이 제한당하고 또 정부의 규제나 제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기회와 행복을 많이 놓쳤잖아요. 네? 거기다가 옛날에는 양반과 상놈, 신분이 이미 결정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게 태어나도 상놈이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네? 또 여자들한테는 남전요비 사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여자들이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은 이 과학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귀가 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부가 귀를 만드는 시대에 역전됐어요. 네? 돈 있으면 귀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귀가 부를 관장했다니까. 네? 우리나라 30년 전만 해도 사시 합격하면은 그냥 마을에다 이렇게 프랑카드 막 해놨어요. 들이다. 집안의 영예고, 마을의 영예고, 고향의 영예라고 그래갖고. 근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남녀 평등을 떠나서 오히려 이제 지금은 여성 우위 시대예요. 지금은 여성. 옛날에 내가 이 사주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여자는 총일점이에요. 홍일점이고. 한두 명밖에 없었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이 세미나나 이런 게 전부 다 여자가 우세해야 되니까 뭐 배우러 다니는 사람도 여자가 많고 모든 게 여자 위주야 지금은.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 관점에서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직업 같은 것도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갖다가 손님들한테 이 시대에 뒤떨어진 여러분들이 명리적 판단을 한다면은 이건 퇴출돼요. 예?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요. 어떤 용어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또 젊은 애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언어는 알지도 못해. 뭔 뜻인지. 계속 검색을 해봐야지 알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집단적 의식이 많이 지배됐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의식이 앞서는 시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선택되어지는 삶이에요.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혹은 이렇게 태어났으면 내가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자기가 극복하는 시대라고. 예? 내가 선택하는 삶이라고.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요새는 특정한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재능만 있으면 자기가 차려요. 요새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요새 참 이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요. 뭐 전에 텔레비 보니까는 연세대 나온 여자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나와갖고 청소일해요. 청소일. 독자적으로. 그리고 한 500만 원씩 번대요. 그러면서 자기 또 개인적인 일을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거. 독자, 어떤 사람은 도배 일을 하고, 여잔데. 예? 그래갖고 자기가 또 차린대. 예? 지금 시대의 가치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여성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입신이 뭔지 아시죠? 입신.
입신양명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을 입신양명한다. 여기서 입신이 뭐예요? 입신이? 입신이 뭘 입신이라고 그래요? 과거에 붙는 거. 어? 과거에 붙는 거요. 입신은 뭐냐면 내가 재물적인 독립을 하는 거예요. 재물적 독립. 예. 어릴 때는 부모한테 받아섰잖아요. 돈을 갖다가. 예? 내가 입신을 해야지 장가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예? 그러면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다 얘기야. 자유로워진다 얘기야. 내가 벌어서 내가 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 예? 그 입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자들이 뭐냐면은 지금 큰 소리 치는 게 뭐냐면은 돈 벌잖아, 돈, 여자. 요새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되게 가정주부로 그냥 평생을 보냈잖아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갖고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목이 내가 메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야, 자기 할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옛날에 여성분들은 지금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은 다 여자들이 우라병이 있었어. 왜? 자기 생각을 표현을 못하니까는 우라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옛날에 분들은 팔자야, 팔자. 어? 이렇게 사는 것도 팔자야. 이런 식으로 팔자 타설하고 많이 살았죠. 예? 근데 요새는 뭐야? 팔자가 구자 되게 하는 세상 아니에요. 한마디로. 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니까 뭐야? 남자한테 뭐 매일 필요 뭐 있어? 어? 맨날 술 처먹고 들어오는 남자한테 내가 왜 밥을 해주고 이렇게 되냐고. 어?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30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이혼 얘기를 그때 당시에 이혼 얘기를 해요. 아,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어요? 뭐 나쁘겠어요? 뭐 이런 거는. 그때는 명을 떠나서 아유,